네, 안녕하세요. 이 비디오에서는 가상화폐에서 비교적 복잡한 로직이 들어갈 법한 기능을 RxJS를 사용해서 구현을 해볼 건데요. 어떤 기능을 있는지 일단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웹 앞에 보이시는 웹사이트가 이제 CJAX라는 웹사이트인데요. 이 CJAX는 이제 글로벌 거래소이고요. 이 글로벌 거래소에는 다른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주문을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리밋 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만 따와 가지고 코드로 짜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로직을 짜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리밋 버이 섹션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주문을 넣는 기능을 하는데요. 일단 820 사토시로 MZ카를 주문을 넣으면요. 이런 식으로 주문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체결을 한번 시켜볼까요? 지금 같은 경우 830 사토시에 MZ카를 파신다는 분이 있어서 이거를 바로 사보면은 보시는 것 같이 체결이 잘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퍼센티지 버튼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BTC 0.0322 BTC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금액에서의 퍼센테지만큼의 주문을 알아서 계산해서 넣어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비교적 복잡해서 이 비디오에서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주문이 안 들어가는 상황을 한번 재현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0BTC로 1 MZ카를 사려고 해요.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주문이 안 들어가겠죠. 자, 리밋 버이 버튼을 누르면은 The order less than 1 사토시 is not available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1 이하의 사토시로 주문을 넣으려고 하면은 주문이 안 들어가는 로직을 짜야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에러 케이스로 볼 수도 있는데요. 정확하게 따지면은 주문이 안 들어가는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자, 에러 케이스 1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 같이 빵원이 때 주문이 안 들어가야 되고 이런 에러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BTC가 0.0322 있는데 이거보다 많은 금액을 주문을 넣으려고 그럴 때는 당연히 주문이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죠. 에러 케이스를 한번 구현해 보면은 820 사토시로 만 개의 MZ카 코인을 산다고 하면은 토탈은 0.082 비트코인 되겠죠. 그 금액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금액보다 많기 때문에 주문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에러 케이스가 있고요. 보시는 것 같이 Your balance is insufficient. Please check your balance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주문이 안 들어갔어요. 밸런스가 모자라다는 모다를 띄워줄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라스트 프라이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체결된 금액이 지금 같은 경우 830 사토시인데 이 금액보다 확연히 큰 금액으로 주문을 넣으려 그럴 때는 컨펌 모다를 띄워줍니다. 보시는 것 같이 컨펌 모달을 띄워주는데요. 이 컨펌 모달이 뭐냐면요. 마지막으로 체결된 가격이 830 사토시인데 너는 939 사토시로 이거를 살려고 해. 정말 사고 싶냐? 유저의 컨퍼메이션을 받는 모달이 띄우고요. 캔슬을 눌렀을 경우에는 이게 에러 케이스가 되겠죠. 주문이 안 들어가는 케이스. 그래서 캔슬을 누르게 되면은 보시는 것 같이 주문이 안 들어가고요. 컨펌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컨펌을 해주면은 여기 보시면 버이 버튼이 있는데 그래 그냥 사줘 라고 버이를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 같이 주문이 들어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봤고요. 이 기능을 저희가 따로 프로젝트를 따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로젝트에는 여기 있는 컴포넌트들이죠. 하나하나가 컴포넌트인데 얘네들을 가져오기에는 너무 복잡해서 이 리밋 버이 부분만 똑 떼와서 얘만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떼온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떼왔는데요. 리밋 버이 섹션 부분만 이렇게 떼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 리밋 버이 섹션을 가지고 온 이 HTML이 보이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정말 껍데기만 가져왔어요. 아무 기능도 안 하고 있습니다. 버이를 눌러도 아무 기능을 안 하고요. 여기다 이제 저희가 로직을 짜도록 할 건데 왼쪽에는 이제 가지고 온 HTML이 있고요. 그리고 HTML이 있으면 당연히 CSS도 있겠죠. 지금 저희는 SCSS를 써서 스타일을 준 파일이 있고요. 저희가 집중할 거는 이제 오더 컴포넌트. 자, 이 HTML에 바인딩 될 로직을 저희가 구현을 할 겁니다. 여기 이 오더 컴포넌트.ts에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가 오더 컴포넌트 말고도 두 개의 컴포넌트를 더 가져갔는데요. 얘네들은 이제 얼럴 모달하고 컨펌 모달을 구현할 때 필요한 컴포넌트들이에요. 그래서 얘네 안에 있는 로직은 잠깐 보여드릴 수 있는데 얘 로직에는 그렇게 집중을 하지 않을 거고요. 저희가 집중할 거는 오더 컴포넌트.ts에 있는 로직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얘네들을 가져왔으니까 앱 모듈에다가는 당연히
얘를 declarations array에다가 넣어줘야 되겠죠. conform 모델을 사용할 거고 alert 모델을 사용할 거고 order 컴포넌트를 사용할 거야 라고 넣어줬고요. 그렇다면 이제 add component.html을 보시면은 app order component, app alert model, add conform 모델을 그냥 이렇게 쓰겠다고 넣어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맨 처음에 짜야 되는 로직은 이제 price의 인풋을 받았을 때 이 값을 일단은 가져와야 되겠죠. 자, 이거를 RxJS를 사용해서 가져오도록 할 건데요. 유저가 보내주는 인풋을 액션 스트림으로 받아온다고 제 블로그에 썼는데요. 그래서 얘는 price action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price action stream. price action stream은 new subject이고요. new subject이고 얘 값은 텍스트 인풋이라 얘는 string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string 값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가져야 되는 게 이제 amount죠. price를 가져왔으니까 amount action stream은 유저가 여기다가 값을 넣었을 때 그 값을 가지고 오는 스트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스트림 두 개가 만들어졌고요. 얘를 이제 HTML에다가 바인딩을 해줘야 돼요. 오더 컴포넌트 HTML에 가서 이 price 섹션 부분에 input 부분 있죠. 여기에 input 이벤트가 발생할 때 price action stream에다가 그 input 이벤트로 받은 값을 넣어줘 라고 로직을 이렇게 짜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값을 받아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저희 앵귤러에서는 이제 template variable이라고 있습니다. price라는 template variable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price라는 variable을 얘를 가지고 와서 그 안에 있는 .value를 하게 되면은 이 input 창에 들어가 있는 value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price만 되는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이 price 섹션에다가 subscribe를 하면 되겠죠. 자, subscribe를 할 때는 제 블로그에서는 ng on init 펑션에서 subscribe를 하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implements라는 애를 사용해서 on init이라는 애를 implement 할 거야 라고 정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ng on init이라는 애를 사용해서 이 안에서 price action stream에 distant price action stream에 subscribe를 해가지고 얘가 값을 보낼 때 이 onNext 펑션으로 받아서 어떤 값이 오는지 콘솔 로그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price value라고 이름을 지울게요. 값 이름을 price input value라 해도 되는데 그럼 또 너무 길어지니까 얘의 데이터 타입은 string이고요.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정해주면은 개발하기 편해요. 자, 일단 price action으로 받아온 price action stream에 떠다니는 데이터를 이 onNext 펑션의 price value 파라미터로 받아오는데 여기서 price value를 한번 어떤 값인지 한번 콘솔 로그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로그를 찍으면은 왼쪽에 있는 콘솔에 찍히겠죠. 자, HTML 보면서 할게요. 자, 인풋을 넣을 때마다 이 input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input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price.value 이 인풋에 들어있는 value를 가지고 오는 거를 볼 수가 있네요. 저희 콘솔에 잘 찍히고 있죠?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얘를 일단 지우면은 일단 잘 바인딩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amount도 price하고 완전 똑같기 때문에 이 amount 부분도 바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똑같은 로직이에요.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price 액션이 아니고 amount 액션 스트림에다가 데이터를 리프팅해서 얹어줘야 되는 거죠. amount.value. 자, 이렇게 돼서 amount도 되는지 봐야 되겠죠. 얘를 다 쓰기 귀찮으니까 복붙해서요. price action, amount action, amount action stream을 가지고 오고 이름도 amount value라고 하겠습니다. amount value라고 하고요. 당연히 얘도 바꿔줘야 되겠죠. 얘도 똑같이 string 값을 가져오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아직 못 보고. 자, amount를 넣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값이 잘 가지고 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price action하고 amount action을 사용해 가지고 유저 인풋을 받아오는 거를 구현해 보았고요. 자, 이 유저 인풋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일단 저장을 해서 나중에 리밋 버일을 할 때 그 값을 또 싸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컨솔 로그를 하고 있는데 이 컨솔 로그를 빼고 price action이나 amount action에서 값이 올 때마다 저희가 여기 옵젝에다가 따로 저장해 줄 거예요. 자, 이 옵젝의 이름은 일단 데이터고요. 얘는 오더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이 오더 데이터는 나중에 서버로 가는 로직을 타게 되는 거죠. 얘는 옵젝인데 간단하게 price가 있고요. 얘는 string 값이고 이제 amount 프로퍼티가 있겠죠.
amount property이고 초기 값은 0으로 일단 지정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러면은 이 price action stream에서 값을 받아올 때마다 이 this.order 데이터에다가 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price value. 자, 이렇게 넣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this.order 데이터 amount 똑같이 amount에다가 amount stream에서 값을 받아올 때마다 amount value를 해서 넣어주면은 이 order data.amount하고 order data.price의 값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거를 볼 수 있을 건데요. 리밋 버이 버튼을 눌렀을 때 오더 데이터를 스트림에 얹어주는 로직을 하나 짜보도록 할 건데요. 이 리밋 버이 버튼을 누른다는 거는 이제 오더를 넣는다는 액션이 되겠죠. 그래서 액션 하나를 더 만든다 그러면은 이제 place order라 그럴게요. place order action. 자, 주문을 하는 액션이라는 애를 해주고요. 얘 같은 경우도 당연히 new subject이고요. 타입은 일단 오더 데이터인데 이거를 타입을 이렇게 써줘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옵젝을 해서 안에 price가 있고 얘는 string이고 amount도 있고 얘는 string이야 라고 이렇게 써줘도 되는데 왠지 이 오더 데이터라는 타입은 자주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방법은요, 여기다가 그냥 만들면 돼요.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얘 모양을 지정해 주는 거죠. 오더 데이터라는 모양은 price라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고 얘 타입은 string이고 amount라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고 얘 타입도 string이야. 이렇게 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 subject에다가 이 subject stream에 떠다니는 데이터 종류는 order 데이터 종류야 라고 지정을 해주면은 나중에 얘를 가지고 뭐를 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도 타입을 지정해 줄까요? order 데이터라고 해주고요. 네,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place order action을 HTML에다가 바인딩을 해줘야 되는데 어디다 바인딩 하냐면요. 이 limit boy 버튼에다가 클릭했을 때 place order action의 데이터가 넘어갈 수 있도록 여기다 바인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릭 이벤트를 가지고 오고요. 여기서 place order action.next를 해서 저희 컴포넌트에 있는 order 데이터를 이 템플릿에서 바로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러면은 한번 되는지 보기 위해서는 place order action에 subscribe를 해서 이거 잘못 가져왔네요. .subscribe를 해서 얘한테 받아오는 값을 console log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이름은요 order 데이터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order 데이터는 데이터 타입이 당연히 order 데이터고요. 오더 데이터고 얘를 컨솔 로그 해주면은 맨 처음 값은 저희가 price하고 amount를 아무 값도 안 넣기 때문에 보시는 것 같이 00 기본값이죠. price 0, amount 0 값을 볼 수 있고요. 값을 넣어줄 때마다 지금 뒤에서 이 오더 데이터가 업데이트 됐을 거예요. 그걸 확인하려면은 리밋 버이를 누르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값이 업데이트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이벤트 바인딩이라고 그럴까요? 네, 이벤트 바인딩은 다 됐고요. 자, 맨 처음에 구현을 할 거는요. 이 amount가 빵일 경우에 이 limit boy 버튼을 disable 하는 로직을 만들도록 할 건데요. 그러면은 이 amount 액션을 가지고 다른 스트림을 만들어 줘야 돼요. 자, 일단 amount 액션을 constructor에서 가지고 오고요. 자, amount action.5를 해서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거는 amount 액션이 0 이상일 때는 괜찮다라는 로직을 짜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스트림 이름을요 is valid amount라고 그러겠습니다. valid amount stream은 this.amount action stream을 사용해서 파이프를 사용해서 만든 새로운 스트림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define이 안 됐기 때문에 위에다가 하나 만들어 줄게요. is valid amount stream은 observable이고요. is valid 같은 경우에는 얘가 괜찮아, 아니야 라는 불리언 값이겠죠. observable of boolean이라는 타입을 가지고 있다는 로직 definition을 여기다가 정의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is valid amount 들어가면 안 되죠. this로 해서 얘를 액세스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만들었고요. 근데 지금 이 amount 액션에서는 string 값이 오고 있어요. 이 값을 가지고 불리언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map이라는 펑션이 있죠. map이라는 펑션은 정말 매핑해주는 펑션이고요.
얘도 이제 프로젝션 펑션을 가져가네요. 여기서 x라는 값을 가져오는데 x라 그러지 않고 제대로 할게요. amount value라는 값을 가져오겠죠. 얘 값은 string, amount action에서 데이터로 받아오는 값이기 때문에 amount value string이 되고요. 그리고 amount value가 0보다 크면은 true를 return 로직을 짜는데 amount value 같은 경우는 string이라서 number type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를 앞에 해주면요 number type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해서 is valid amount라는 애를 만들었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이제 이 is valid amount가 false일 때 이 limit by 버튼이 disable 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disable이라는 attribute이 있어요. 오토컴플리트 쓰겠습니다. disabled라는 attribute인데 여기다가 disabled true를 지금 잠깐 이렇게 써주면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limit by 버튼이 disabled에서 클릭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로직을 짜주도록 할 건데요. This jump is valid amount jump subscribe를 해줘서 is valid라는 불리한 값을 가지고 저기 HTML에다가 바인딩을 해줘야 되는데요. 템플릿으로 스트림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서 썼던 view로 스트림을 보내는 거를 $사인으로 포스트픽스를 해줄 건데요. 이름을 어떻게 정해줄 거냐면요. 뭐라고 할 거예요? 그냥 이름이 제일 힘들어요. by button disabled stream view stream asynch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서 by button disabled view에서 나오는 값을 앵귤러가 subscribe를 해서 이 disabled attribute로 넘겨주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이 by button disabled view라는 애를 만들어야 되겠죠. 뷰를 여기다 만들어 줄게요. by button disabled view stream은 behavior subject이고요. 기본값이 무조건 있는 behavior subject입니다. behavior subject이고 얘는 당연히 불리언이죠. disabled는 됐는지 안 돼 있는지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불리언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고 맨 처음 값은 disable 안 됐어 라는 애로 기본값을 넣어주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limit by 버튼은 enable 되어 있죠. 그럼 얘를 true로 바뀌면은 disabled true, disable 해 하고 하게 되면은 limit by 버튼이 disable 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false 값으로 넣어주고요. 자, 그래서 is valid amount라는 애가 왔을 때 이 값이 나왔을 때 저희가 해줘야 되는 거는 this jump by button disabled jump next is valid를 넣어주면 되는데 valid 할 때 disableed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토글을 해줘서 valid 하지 않을 때 true 값이 넣어주면은 disabled가 true가 돼서 버튼이 disable 되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일단 amount를 값을 그냥 보통 값을 넣어주면요. 보시면 같이 잘 되고 있고요. 근데 값이 없거나 쓰고 나서 값이 없거나 0일 경우에는 보시는 것 같이 disabled가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로직을 짜봤고요. 자,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이 오더, 토탈 오더죠. 토탈 오더 부분을 계산해서 이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토탈 오더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price action이라는 스트림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amount action을 사용해야 되겠죠. price하고 amount를 곱하면은 토탈 amount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얘를 일단 조합을 해서 이 스트림에 떠다니는 데이터를 빼와야 돼요. 같이 빼와야 되는 거죠. 스트림을 가지고 노는 로직은 RxJS 네임스페이스에 있다고 블로그를 해서 썼는데요. 그 중에 이제 combine latest라는 애가 있습니다. price action하고 amount action을 그대로 넣어줄게요. 이 두 개를 받아서 두 개의 스트림이 value를 이밋했을 때 그 값을 subscriber한테 넘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예제로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얘를 가지고 하나를 파이프를 해서 새로운 스트림을 만들 건데요. 얘 스트림의 이름은 total order amount라고 할게요. order amount. 토탈이라고 그래도 될 것 같은데요. 네, total order amount라고 그러겠습니다. total order amount stream이라는 애를 만들 건데요. 얘는 order 섹션에 들어가는 값이라서 일단 값은 string일 거고요. view로 가기 때문에 total order amount view, order amount
view stream이라고 이름을 지어줄 거고요. 이는 당연히 view stream으로 가는 거는 behavior subject이고 string 값이고요. string 값이고 초기 값은 방언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를 만들기 전에 이 total amount stream이라는 애가 있죠. price action하고 order action stream 이 두 개의 스트림을 컴바인해서 만든 건데 얘도 이렇게 define을 해줘야 되겠죠. amount stream은 없어버리고 얘가 내보내는 값은 string이에요. 이 total amount stream에서 받은 데이터 값을 저희가 total order amount view stream에다가 넘겨줄 거예요. 그래서 템플릿으로 바로 바인딩 낼 수 있게. 저희가 하려는 거는 이제 price action stream하고 amount action stream에서 값을 받아와서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일단 price action하고 amount action을 combine latest로 해가지고 받아온 stream은요, array를 return 해주고요. 첫 번째 array 값으로는 price action stream에서 받아온 데이터 값을 price라고 정해줄 거고, 두 번째는 amount action stream에서 받아온 데이터 값을 이제 amount라고 해줄 거고요. 얘는 이제 타입을 당연히 string 이렇게 정해줄 수 있겠죠. array 안에 string 두 개가 들어있다고 타입을 지정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rice 곱하기 amount를 하면은 total 값이 나오겠죠. 여기다 그냥 해줄까요? 이렇게 total equals price 곱하기 amount인데 price는 string이기 때문에 넘버로 다시 변환을 해줘야 되겠죠. 넘버로 변환을 해주면은 얘는 넘버 타입이 되겠습니다. 자, 이 total이라는 애를 저희가 return만 해주면 돼요. return total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total은 이제 넘버죠. 넘버인데 저희가 이제 total order amount stream은 string 값을 return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그냥 toString으로 데이터 타입을 string 타입으로 바꿔주면은 간단하게 구현을 했고요. 자, 이제 total amount stream은 이제 만들었습니다. 만드는데 얘를 사용하려면은 subscribe를 해야 되겠죠. 여기 밑에다가 subscribe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this.total order amount라는 stream에다가 subscribe를 해서 얘가 값을 return 해줄 때 로직을 여기다 짜면 되겠죠. 일단은 무슨 값이냐? total 값이라고 그럴게요. total order amount라고 그러겠습니다. amount는 데이터 타입은 string이고요. 이 string을 받아서 view에다가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order, btc 이 부분에다가 바인딩만 해주면 돼요. 바인딩만 해주면 되는데 그 전에 기본 값이 잘 바인딩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가 order 부분 이쪽 부분이죠. 여기에 이 부분에다가 넣어주면 되겠네요. 앵귤러에서 이제 템플릿 바인딩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컬리 브레이스 두 개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total order amount view stream을 가지고 와서 subscribe를 해줍니다. asynch를 하면 subscribe 한다고 블로그에서 제가 썼었죠. 자, asynch로 해서 값을 가져오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초기 값 0이 HTML에 바인딩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 total order amount view 이 부분이 바인딩 되는 거죠. price하고 order amount 값이 둘 다 입력됐을 때 얘를 곱해주는 값이 여기에 넘어오면 되겠죠. 곱해주는 값을 스트림으로 받아오는 애는 저희가 여기 total order amount라는 스트림을 만들었어요. 얘를 만들었죠. 얘한테 지금 저희가 subscribe를 하고 있고 값이 여기 total order amount라고 받아오고 있습니다. 얘를 그냥 저기다가 쏴주면 돼요. total order amount view에다가 .next로 받아온 값을 쏴주면은 값이 변경될 때마다 리액티브하게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계산 잘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곱하기 11을 하면은 보시는 것 같이 11이 되고요. 2 곱하기 22 하면은 44. 이런 식으로 바로 여기에 바인딩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estimate total은 amount 값이죠. 그냥 amount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은 저희가 1BTC로 111개의 룸을 산다고 했으면은 여기에 111이라는 룸이 찍혀야 되겠죠. 얘는 그냥 amount 값을 바로 바인딩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코드에서는 price action, amount action stream이 있는데 여기다가 list total stream view를 하나 만들어서 쟤한테 amount action stream에서 값이 나올 때마다 이쪽으로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얘 이름은 그냥 list total view stream이고요. 이라고 하고요. behavior subject이고 당연히 string이고요. 그리고 맨 처음 값은 0으로 하고요.
일단 바인딩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바인딩 해주면 되겠네요. east total view asynch로 값을 가져오면은 바로 바인딩이 되겠죠. 0이란 값이 바인딩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order amount 어디 갔어? order amount 액션에서 this.east total view.next로 amount value를 넣어주면은 amount 액션 스트림이 값을 내보내 줄 때마다 이 HTML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바인딩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기본적인 로직은 다 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남은 제일 어려운 로직, place order 액션이 불렸을 때 여러 로직이 돌아가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로직을 짜야 되는데요. 마지막 로직은 이제 이 place order action 스트림이 값을 보낼 때 그 값을 가지고 모달을 띄우는 로직이랑 서버에 요청을 보내는 로직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직은 굉장히 복잡해서요. 굉장히 복잡하다기보다 여러 케이스들을 핸들링 해야 되기 때문에 코드들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앵귤러에서는 복잡한 코드들은 보통 서비스로 뺍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order.service.ts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order 컴포넌트에 있는 place order action을 받아오는 메서드를 만들 거예요. 이 메서드의 이름은요, post order라는 메서드고요. 얘는 스트림을 리턴한다 그래서 달러로 포스트픽스 해주고요. 얘가 받는 인풋은요, 오더 데이터를 쏴주는 스트림을 받습니다. 얘는 옵서버 불이고 얘는 오더 데이터를 받습니다. 인풋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return 타입은 정확하게는 뭔지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observable of any로 일단 해주고 나중에 타입을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저희는 이제 place order action이라는 애가 있죠. 얘를 여기다 넘겨줘야 되는데요. 일단 넘겨주고 시작을 할게요. 앵귤러에서 서비스를 가져오는 방법은 private로 보통 가지고 오죠. 서비스를 private에 order service라고 이름을 지정해주고 얘는 order service를 dependency injection으로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얘를 쓰는 방법은 this.order service .post order stream 메소드죠. 얘한테 이 place order action을 넘겨주면 돼요. 얘를 일단 지우고 시작할게요. this.place order action stream을 넘겨주면은 이제 컴포넌트 볼 필요 없이 서비스만 보고 이제 로직을 구현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저희가 맨 처음 에러 케이스를 핸들링 할 건데요. 맨 처음 에러 케이스는 사토시가 1 이하일 때에 대한 에러 케이스고요. 그래서 그는 이제 에러 케이스는 이제 스트림으로 만들 건데 less than 1 사토시라고 이름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1 사토시 스트림은요. 1 사토시 스트림은 오더 데이터 스트림을 가지고 만들어지고요. 오더 데이터 스트림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필터로 1 사토시 이하인 애들만 넘겨주는 로직을 짜야 돼요. 자, 이 오더 데이터 스트림은 이 오더 데이터를 흘려 보내주죠. 얘는 이제 price하고 amount라는 프로퍼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로직을 짜겠습니다. price하고 amount를 가지고 와서요. 이 안에서 price 곱하기 amount의 값이 1 사토시 이하일 때 이 less than 1 사토시 스트림으로 내보내라는 로직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price는 일단 스트링이라서 넘버 타입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1 사토시는 0이 7개, 하나, 둘, 셋, 넷, 다, 7개 하고 마지막 8개에 1 사토시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죠. 그리고 얘를 리턴을 해줘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필터를 해서 넘어오는 값들은 전부 다 price 곱하기 amount가 1 사토시 이하인 것들만 다음 오퍼레이터로 넘어오게 됩니다. 다음 오퍼레이터에서는요. 일단 1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달을 보여줘야 돼요. 모달을 보여주는 방법은요. 이제 스위치 맵을 사용해서 이제 모달을 보여줄 건데 모달 repository.ts를 보시면요. 이 로직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로직은 정확한 건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show alert modal 이란 애를 부르게 되면은 정확하게 따지면은 show alert modal
메서드에서 return된 observable에 subscribe를 하는 순간 이 alert 모델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위치 맵을 사용해서 일단 레포지토리를 가져와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레포지토리를 가져오는 방법은 똑같이 펜던시 인젝션으로 프라이빗으로 뭐였죠? 모달 레포지토리라고 그러겠습니다. 레포지토리는 모달 레포지토리로 가지고 온다. 그래서 이제 스위치 맵을 해서 this modal repository show alert 모달을 해주고요. 얘가 받는 값은요, 이제 alert 모달을 받습니다. alert 모달 데이터 타입을 받는데 얘는 제가 이제 모델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modal.models에 보면은 alert 모달을 만들어주는 간단한 클래스가 있는데 얘를 사용해서 모달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만들어주는 방식은요, new alert 모달이라고 써주고요. 임포트를 하고 얘는 타이틀하고 디스크립션을 받습니다. 자, 타이틀은 에러라 그럴게요. 에러. 그리고 내용은 1 사토시 이상만 주문 가능합니다. 라는 로직을 써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한번 테스트를 해 볼까요? 테스트를 하려면 일단 얘를 리턴해줘서 리턴을 해주면은 저희가 이제 컴포넌트에서 subscribe를 얘한테 하게 되는 거예요. less than 1 사토시에 사토시 스트림에 저희가 subscribe를 여기서 할 수가 있죠. 지금 여기 컴포넌트로 왔습니다. 마우스로 하겠습니다. 오더 컴포넌트로 가서 이제 .subscribe를 해서 여기서 return 되는 값이 이 alert 모달 같은 경우에는 이 show alert 모달은요 observable boolean입니다. 그래서 boolean을 return 해주죠. return 값은 일단은 return 값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데이터라고 그러고요. any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onsole.log 데이터를 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true 값을 return 주는데요.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한번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less than 1 사토시인 값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0이라는 값을 넣어주고 0이랑 amount는 1을 넣어주면요. 지금 price 곱하기 amount는 0이니까 1 사토시 이하이죠. 그래서 얘를 부르게 되면은 이렇게 에러 1 사토시 이상만 주문 가능합니다. 모달이 띄어지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컨솔 로그는 안 찍힌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컨솔 로그는 OK 버튼이 눌러지면은 그 다음 로직이 불러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로직은 지금 스위치 웹을 해서 모달 띄운 거에 지금 subscribe 된 거고요. 된 거라서 지금 거기에 subscribe를 하고 있고 여기서 OK를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제 불리언을 리턴해줘요. 그래서 이제 스트림의 이 onNext 펑션 데이터에 불리언 true가 넘어가는 거를 지금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OK 누르면요. 보시는 것 같이 true를 넘겨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달을 만들었고요. 자, subscribe의 onNext 펑션은요, 성공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less than 1 사토시는 에러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에러 케이스로 빼주는 로직을 짜보도록 할 건데요. RxJS 오퍼레이터 중에 catch error라는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catch error 오퍼레이터는요, 아규먼트로는 error라는 옵젝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source stream을 받습니다. source stream은 지금 같은 경우 place order action이 source stream이에요. 그래서 얘를 return 해줘야지만이 이 subscribe 된 로직이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이 캐치 에러를 안 해주면은 여기서 return 된 observable이 에러를 쏴주게 되는 순간 이 subscribe는 complete 돼서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즉, 한 번 에러 나면 끝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캐치 에러를 해주고 여기서 return source를 해주면은 에러가 났지만 다시 이 로직에 다시 subscribe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console.log로 해서 에러를 한번 로그를 해주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다가 success하고 에러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스트링으로 이렇게 써줄게요. 에러 옵젝을 console 로그 해주고 여기는 success console 로그 해주겠습니다.
근데 이 스트림은 less than 1 사토시 스트림은 지금 에러를 안 던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 less than 1 사토시 스트림에서는 에러를 리턴해줘야 되죠. RxJS에서는 에러를 리턴하는 방식은요, 스위치 웹을 사용해서 throw error라는 오퍼레이터가 있어요. 얘를 사용해서 저희가 원하는 에러 옵젝을 리턴해주면 됩니다. 보통 에러 옵젝으로는 뭐 코드가 있어요. 코드가 있는데 뭐 보통 이렇게 할 수 있죠. 지금 저는 이제 프론트엔드 에러라 그래서 프론트엔드 에러 번호 01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메시지가 있죠. 무슨 에러다? 그냥 less than 1 사토시라고 이름을 정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메시지는 less than 1 사토시야. 1 사토시 라고 이렇게 해주면요. 이제 오더 컴포넌트로 가서 보면은 이 on next 펑션을 타지 않고요. 에러로 빠졌기 때문에 그 서비스에서 throw 에러를 해줬기 때문에 이 catch 에러 블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번 되는지 볼까요? 얘가 0이 돼야 되죠. 0, 1 해서 쏴주면요. 뭐다 뜨고요. OK를 부르는 순간 잠깐만요. OK를 부르는 순간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여기까지 와 있고 OK를 부르는 순간 얘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오케이 누르면은 보시는 것 같이 자 에러 캐치 에러 블럭으로 넘어갔죠. 캐치 에러 블럭으로 넘어가고 에러라는 스트링을 볼 수 있고요. 에러 옵죽은 저희가 정해진 거 있죠. 저희가 정해준 어디 갔어? 이 부분 이 옵젝이 그대로 넘어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러 케이스로 빼지는 거를 봤고요. 자 less than 1 사토시는 에러 케이스라 그러면은 success 케이스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토시보다 1 사토시보다 큰 케이스를 또 따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얘 이름은 more than 1 사토시라고 하고요. 사토시 stream equals 얘도 오더 데이터를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애고요. 얘는 이 필터를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딱 반대로만 해주면 되겠죠. 필터가 작은 게 아니고 같거나 크게 되면은 이제 more than 1 사토시라는 스트림으로 넘겨지게 통과를 하게 되는 거죠. 자, more than 1 사토시가 되는지 한번 보려면요. 얘한테도 subscribe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more than 1 사토시를 보면은 얘한테 이제 subscribe이 되겠죠. 컴포넌트에서 subscribe 하는 거는 success로 넘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less than 1 사토시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1 비트코인이면은 less than 1 사토시가 아닌데 이렇게 111 비트코인 토탈이 111 BTC면은 이제 less than 1 사토시가 아니죠. 보시는 것 같이 success로 넘어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리미퍼를 클릭하면은 이 success 블록으로 넘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less than 1 사토시 에러 케이스도 같이 넣어줘야 되는데요. 지금 코드를 쓰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얘네 둘은 같이 일어난 일이 없어요. 받은 값이 less than 1 사토시면은 more than 1 사토시 일리가 없다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죠? mutually exclusive라고 그러는데 얘가 일어나면은 얘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얘를 머지를 해주면요. 이 스트림 두 개를 합치는 거죠. 스트림 두 개를 합치면은 하나의 스트림으로 만들어주는데 하나의 스트림으로 만들어준 거를 바로 리턴해 주겠습니다. more than 1 사토시. 자 이렇게 되면은 에러이거나 석세스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만 리턴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코드를 한번 볼까요? 자 얘를 머지해서 조합한 스트림을 리턴해주면은 저희가 컴포넌트에서 subscribe를 하면은 걔 이 오더 서비스에 리턴된 애한테 subscribe를 하겠죠. 이 부분에 자 한번 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success 케이스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사토시 이상인 경우에는 보시는 것 같이 success 블럭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에러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BTC가 0인 경우에는 0 곱하기 10011은 0이기 때문에 1사토시 이하이죠. 그래서 이 less than 1 사토시 스트림을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요. 이제 에러 케이스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OK를 하면은 이렇게 에러만 찍히는 걸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우고 1111 이때는 석세스 케이스고 석세스 넘어가고요. 지우고 나서 다 지우고 갈게요. 0 BTC와 1 룸을 산다 그러면은 0 BTC이기 때문에 토탈이 1 사토시 이하라서
못할 띄어지고 에러 케이스로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개 다 분리는 없고 머지에서 리턴된 스트림은 에러 아니면 석세스로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뎀 원 사토시는 석세스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석세스 케이스를 이용해서 다음 컨디션을 보는 로직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케이스로 짤 거는요. 제 밸런스가, 그러니까 유저 밸런스가 모자랐을 때 에러 케이스를 짜줄 거예요. 자, 보통 이럴 때는 서버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유저 밸런스를 가지고 오는데요. 저희는 지금 서버가 없기 때문에 가짜로 유저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정확하게 따지면은 유저 밸런스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이름은 그냥 fake user balance라 그럴게요. 유저 BTC 밸런스. 좀 길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얘는 스트림으로 만들어 주고요. 얘는 오브라는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바로 스트림으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브를 해주고요. 저는 100 BTC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가짜로 만들어준 거죠. 얘를 밑으로 빼고 여기서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모뎀 원 사토시 스트림은 석세스 스트림이라고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석세스 스트림을 가지고 유저 밸런스 스트림을 하나 만들게요. 유저 BTC 밸런스 스트림을 만들고요. 유저 BTC 밸런스 스트림은 모뎀 원 사토시를 가지고 건설을 해서 새로운 녀석을 만들면 되는 거죠. 자, 일단 이 값을 서버에서 가지고 왔다고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스위치 맵을 사용해서 다른 로직을 여기다가 써줘야 되겠죠. 서버에 요청하는 로직인데 보통 뭐 HTTP 같은 거를 사용했죠. 포스트를 해서 깨시겠죠. 겟을 해서 유저 밸런스를 가져와 이런 로직을 여기다 쓰는데 저희는 바로 저기 가짜 데이터 이 fake user BTC 밸런스 바로 서버에서 가지고 왔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저 밸런스 스트림을 만들어줬는데 유저 밸런스도 가지고 와야 되지만 이 모뎀 원 사토시에서 리턴되는 이 오더 데이터도 같이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계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 스위치 맵 안에 이 모뎀 원 사토시에서 리턴되는 값을 여기 받아올 수가 있어요. 지금은 얘는 당연히 오더 데이터라는 애를 가져오겠죠. 오더 데이터 스트림에서 건설돼 가지고 만들어진 녀석이기 때문에 일단 지고 다시 할게요. 블럭을 넣고 하는 게 좀 더 보기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리턴을 해주는데 this.fake user balance를 서버에서 가지고 왔다고 가정을 하고 얘한테 다시 맵을 해줍니다. 맵을 해줘서 새로운 데이터 형식을 만들어줘요. 자, 이 맵은 이 fake user BTC balance stream에 적용한 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쏴주는 값을 이 맵이 받아올 수 있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 얘를 BTC 밸런스라고 부르겠습니다. BTC 밸런스라는 애를 가지고 오고요. 얘는 지금 이 값, 이 위에 보시는 100이라는 값입니다. 그래서 얘는 타입이 넘버 타입이죠. 이제 리턴해 줄 때 옵젝으로 감싸서 BTC 밸런스를 넣어주고 BTC 이렇게 할 필요 없군요. 그냥 BTC 밸런스 ES6이기 때문에 넣어주고 저희 이 스위치 맵에서 받아온 오더 데이터 있죠? 이 데이터도 같이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스위치 맵에서 리턴되는 값은 이 옵젝이 되는 거죠. BTC 밸런스와 오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옵젝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얘를 가지고 더 조합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에러 케이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러 케이스는 insufficient fund라는 에러 케이스였죠. 돈이 모자라다 라는 에러 케이스고요. 얘는 이제 유저 BTC 밸런스를 가지고 조합을 하면 되는데요. 조합을 하기 전에 파이썬을 만들어 놓고 얘한테 데이터를 지정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타입인지. 얘는 어떤 타입이냐면 observable of 이 안에 있는 옵젝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 user BTC 밸런스 스트림을 가지고 insufficient fund 스트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얘도 에러 케이스 스트림이죠. 일단은 필터를 또 해줍니다. 필터를 해줘서 에러 케이스만 필터링해서 가져오는 거죠. 필터를 해서 가져오는데 얘가 받는 값은 BTC 밸런스라는 애가 있고요. 프로퍼티로 다 만들어 놓고 하죠.
그리고 오더 데이터라는 애가 있습니다. BTC 밸런스와 오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얘를 가지고 return을 뭔가를 해줘야 되겠죠. 자, insufficient fund를 계산하는 값은 내 BTC 밸런스가 오더 데이터에 있는 price하고 amount보다 적을 경우 insufficient fund stream으로 통과를 시키게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한 번 더 이 오더 데이터 안에 있는 price하고 amount 프로퍼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price하고 amount 프로퍼티를 가지고 바로 로직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rice하고 amount는요, 당연히 string 값이었죠. string 값이기 때문에 넘버 타입으로 바꿔주고 플러스 amount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는 곱한 값으로 토탈 값이 되겠죠. 이 토탈 값이 BTC 밸런스보다 클 경우에는 이 insufficient fund stream으로 필터링해서 내보내라는 로직을 짤 수 있고요. 자, 얘는 이제 또 필터링해서 내보냈으면 이제 모달을 띄워줘야 되겠죠. 자, 이 컨디션이 맞으면은 모달을 띄워주는 로직은 스위치 맵을 사용해서 저희가 가지고 온 this.modal repository에 show alert modal이라는 애를 띄워주고요. 얘는 new alert modal 타입을 받고 여기에 string으로 title 에러라 그러겠습니다. 얘도 description 잔액이 부족합니다. 잔액이라고보다 BTC가 부족합니다. BTC가 부족합니다. 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도 에러 케이스로 빠져야 되겠죠? 에러 케이스로 빠지는 방법은 위에 이 부분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은 코드하고 메시지만 다르겠죠? 코드는 그냥 2번이라고 해주고요. 메시지는 insufficient fund라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insufficient fund stream은 이제 에러 케이스라서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은 이 머지 오퍼레이터가 넣어주면은 얘도 같이 조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넣어주고 시작해 볼까요? insufficient fund 라는 애를 넣어줬고요. 일단 모뎀1 사토시 같은 경우에는 이 유저 밸런스를 스트림을 만들 때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다 일단 넣어주지 않을게요. 좀 이따가 새로운 로직을 넣을 때 추가적으로 또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 스트림은 오로지 에러 케이스만 반환하는 스트림이겠죠. 아까와 같이 less than 1 사토시가 불렸으면은 insufficient fund는 불리지가 않아요. 왜냐? 이 insufficient fund stream은 user BTC 밸런스 스트림으로 조합해서 만든 녀석인데 user 밸런스 스트림은 보시면은 more than 1 사토시를 조합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more than 1 사토시에 데이터가 흘렀다는 뜻은 결국에는 이 less than 1 사토시에는 데이터가 안 흘렀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less than 1 사토시 스트림의 값이 흘러보내졌다는 것은 insufficient fund stream의 값이 흘러보내졌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테스트를 해보면은 일단 less than 1 사토시는 아까처럼 잘 되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0 BTC와 1 룸을 하게 되면은 토탈이 0 BTC이기 때문에 less than 1 사토시라는 모델이 뜨는 것을 볼 수 있고요. OK를 하게 되면은 에러 이 컴포넌트의 이 캐치 에러 블럭으로 넘어가서 이 컨솔 로그가 에러 컨솔 로그가 찍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러 코드 01 less than 1 사토시가 잘 오고 있고요. 자, insufficient fund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가라로 fake user BTC balance라는 애를 만들어서 유저는 100 BTC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주문을 넣을 때 1 BTC의 가격으로 룸을 100개 이상 주문을 넣으면 이제 1000개, 토탈 1000개가 된다 그러면은 100개 이상이기 때문에 BTC가 부족합니다 라는 모달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작동하는 거 봤고요. OK 버튼을 누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FE error to insufficient fund 이렇게 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위에 있는 애는 다시 한번 부르지 않습니다. 얘가 불릴 경우에는 BTC가 부족합니다 라는 에러 케이스가 간다는 뜻은 에러 케이스 1은 이미 통과했다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불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에러 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less than one 사토시 stream과 insufficient fund stream 이 두 가지 에러 스트림을 만들었고요. 자, 한 가지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는 자, insufficient fund도 아니고 less than one 사토시도 아닌 스트림을 만들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sufficient stream을 만들면 되겠죠. sufficient fund라는 스트림이라고 이름을 정하고요. 얘는 이제 user BTC balance라는 애를 그대로 사용하고요. 로직은 이 insufficient와 완전 반대인 로직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작은 게 아니고 크거나 같다라고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sufficient fund stream으로 넘어온 경우에는요, 얘를 기반으로 다른 로직을 짤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제 sufficient fund로 넘어왔다는 거는 돈도 되고 돈도 있고 less than one 사토시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주문을 넣어줘도 될 것 같지만 한 가지 더 케이스가 있는데요. 주문을 넣었는데 마지막 체결 가격보다 가격이 굉장히 높을 경우는 이제 confirm 모달을 띄워주는 로직을 짜야 되는데요. 그거를 짜기 위해서는 마지막 프라이스, 그러니까 마지막 체결 가격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서버에서 가져오는 건데 저희는 이제 여기다가 fake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fake last price라 그럴게요. fake last price stream은요. 가격을 뭘로 할까요? 룸 가격을 그냥 0.01로 하겠습니다. 0.01 비트코인의 마지막 체결 가격이다 라고 fake로 만들어졌고요. 또 얘를 사용해서 로직을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sufficient fund로 왔다는 뜻은 이제 BTC 밸런스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이제 BTC 밸런스를 쓰는 이유는 내가 잔액이, 그러니까 BTC가 충분한지, 내가 사려는 양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건데 이미 다 체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맵으로 필요한 녀석만 빼와가지고 개발하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BTC 밸런스는 가져오지 말고 그냥 오더 데이터만 바로 넘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더 데이터를 넘겨주고요. 자, 이제 그러고 나서 sufficient fund stream에서는 이제 last price를 바로 여기서 가져올게요. 자, 스위치 맵을 사용해서 이제 서버에서 가져온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서버에서 값을 가져오는데 그 값은 fake last price라는 녀석이죠. 얘도 이 로직하고 비슷합니다. 어딨냐면요. user BTC balance stream 로직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자, fake last price라는 애를 가지고 여러 가지 로직을 짜야 되기 때문에 이 오더 데이터와 함께 리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다가 오더 데이터를 받아와야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얘한테 파입을 해서 맵을 해서 일단 리턴 해주고요. 맵을 하면은 이 fake last price stream에서 받아오는 값은 위에 보시는 이 0.01이라는 값이 되겠죠. 얘는 last price고요. 타입은 number입니다. 자, 타입은 number를 리턴해 주는데요. 저희가 바로 얘를 감싸가지고 아까 로직과 비슷하게 오더 데이터랑 같이 다음 스트림에서 로직을 구현할 수 있도록 리턴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sufficient fund를 가지고 이제 모달을 띄워주는 로직은 이제 저희가 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로는 모달이 안 뜨는 경우도 있죠. 모달이 안 뜨는 경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o warning 모달이라는 스트림을 만들고요. No warning 모달 스트림은 sufficient fund 스트림을 가지고요. sufficient fund 스트림을 가지고 파이프를 해서 당연히 이제 필터를 해줘야 되겠죠. 케이스가 no warning인 경우는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필터를 해서 가져오는데 sufficient fund가 return되는 타입은요. 여기다가 또 지정을 해주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observable이고요. observable인데 어떤 타입이냐? last price라는 애가 있고 얘는 number를 가지고 있고요. order 데이터는 당연히 order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받아오면은 last price가 있고요. last price를 받아올 수 있고요. order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로직을 짜야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 no warning modal stream에
통과를 할 수 있을까요? 5% 미만일 경우에는 그냥 모달 안 띄워주고 바로 오더를 할 수 있도록 바로 여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로직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price는 string이라서 또다시 넘버 타입으로 바꿔주고요. price 빼기 last price 빼기 last price를 하면은 차액이 나오겠죠. price 빼기 last price를 했을 때 얘가 몇 퍼센트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다시 last price로 나눠주면 되겠죠. 근데 last price는 플러스 할 필요가 없는 게 넘버 타입이죠. 얘가 0.05 그러니까 5%죠. 5% 이하일 때만 5% 미만일 때만 이 no warning modal stream을 통과할 수 있게 하라는 로직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어마운트가 필요 없네요. 그래서 어마운트를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통과를 했어요. 여기를 통과했으면 이제 더 이상 last price가 필요 없겠죠? 그럼 이제 다시 맵을 해서 오더 데이터만 넘겨줘서 다음 스트림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이게 success case입니다. 에러 케이스가 아니고. 자, 그러면은 에러 케이스도 있어야 되겠죠? 자, 에러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const no warning 모델이 아니고 워닝 모델을 띄워주는 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냥 above warning, above warning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좀 이름이 이상하지만 그냥 이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above warning 모델은 no warning 모델하고 반대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필터를 그대로 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요. 이 컨디션만 완전 반대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작은 게 아니고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no warning modal stream으로 넘겨주라는 로직을 이렇게 짤 수 있고요. above warning modal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모달을 띄워줘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alert 모달이 아닌 confirm 모달을 띄워줍니다. 자, 모달을 띄워주는 방식은요. 스위치 맵을 사용해서 this.modal repository에 있는 show confirm 모달을 불러주면 되는데요. 얘한테 들어가는 값은 confirm 모달이네요. confirm 모달 데이터 타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new confirm 모달이라는 애를 가지고 와서 임포트 하겠습니다. 얘는 어떤 값을 받냐면요. 타이틀을 받습니다. warning이라고 하겠습니다. warning. 이제 description이죠. 값은 description 값은 뭐라 그럴까요? 구매하시려는 가격이 전 last price라고 그러겠습니다. last price보다 5% 이상 큽니다. 그래도 주문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라는 모달을 띄워주겠죠. 이렇게 해서 모달을 띄워줬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above warning 모달도 에러 케이스죠. 에러 케이스일까요? 생각해 보면은 above warning 모달은 사용자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에러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 석세스 케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캔슬 버튼을 누르면은 아니 이거 내가 잘못 주문했어 캔슬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버이 버튼을 누르면은 그래 바로 주문해줘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또다시 조합을 해야 돼요. 얘를 가지고 조합하는 로직을 여기서 바로 밑에다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요. canceled 모달이라고 할까요? 네, canceled 모달이라고 그러겠습니다. canceled 모달은요. above warning modal stream을 가지고요. 건설을 하는데요. canceled 모달 같은 경우는 필터를 해줘야 되겠죠. 어떤 케이스 때 canceled 모달일까요? 이 above warning modal stream은요. 데이터 타입을 정해주겠습니다. observable of boolean을 return 해줍니다. 자, 유저가 cancel을 하면은 false를 return 해주고 confirm을 하면은 버이 버튼을 누르면은 true를 return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cancel 모달 같은 경우에는 필터 오퍼레이터 안에 callback 펑션에 들어가는 값이 has confirmed라고 그러겠습니다. has confirmed는 불리언이고요. 그래서 얘가 false일 경우 이거 빼줄게요. 너무 간단해서 has confirmed가 false인 경우만 이 cancel 모달 스트림을 태우는 건데요. 지금 has confirmed가 true일 때는 false를 return 해주고 false일 때 false인 경우죠. false인 경우 true를 return 해주면은
이 필터를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글을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캔슬드 모달이 만들어졌는데요. 자, 캔슬 모달을 하게 되면 얘도 에러 케이스가 되겠죠. 주문이 안 들어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throw 에러를 해주면 되겠죠. throw error. 자, 에러 옵젝은 그냥 여기서 그냥 또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게 더 편하겠네요. 다 쓰기 귀찮으니까. 자, 에러 케이스 3 canceled 모달이라고 바로 해주면 되겠네요. user canceled 모달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에러 케이스로 빠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테스트를 하기 전에 조금 하나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서 마지막 거를 만들고 이 조합을 제대로 해서 한번 완성을 해볼게요. 로직을. 자, 이제 canceled 모달이 있다는 뜻은 반대되는 녀석이 있겠죠. confirmed 모달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confirmed 모달 스트림은 유저가 above warning 모달을 confirm 했다는 거죠. 그래, 그냥 5% 이상이지만 주문을 넣으라고 confirm을 해준 겁니다. 자, 얘는 필터를 어떻게 해줄까요? 당연히 완전 반대죠. 이거의 완전 반대는 이 느낌표만 없어지면은 완전 반대가 되겠죠. canceled 모달에. 이렇게 해서 confirmed 모달은 이제 success case가 됐습니다. success case가 됐고요. success case가 되면은 이 오더 데이터를 여기 confirm 모달에 넘겨줘야 되는데 저희가 하나 구현을 안 한 게 있네요. 이 above warning 모달은 sufficient fund 스트림으로 건설해서 만든 건데 얘는 여기에 오더 데이터를 return 해줘요. 오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더 데이터는 결국에는 서버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above warning 모달을 부를 때 유저가 컨펌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필요하지만 추가적으로 이 오더 데이터도 받아와야 되죠. 그래서 모달 레포지토리 show confirm 모달을 부를 때 저희가 오더 데이터도 가지고 와서 같이 데이터를 조합해서 유저가 컨펌 했는지 안 했는지와 함께 오더 데이터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프를 하면요. 이 파이프는 이 show confirm 모달 스트림에 연결된 파이프고요. 일단은 맵을 해줘야 되겠죠. 맵을 해서 맵에서 받아오는 값은 is confirmed라는 불리언 값을 받아오고요. 이 값을 받아오면은 저희는 바로 is confirmed와 has confirmed네요. has confirmed와 상관없어요. has든 is든 그냥 베리어블 이름을 지정해 주는 거라 has confirmed 값과 함께 오더 데이터를 넘겨줘야 됩니다. 나중에 오더 데이터를 쓰니까요. 자, 이렇게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좀 로직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이 canceled 모달이라는 애는 이제 더 이상 불리언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above warning 모달은 불리언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도 바꿔줘야 되겠네요. 얘의 데이터 타입은 has confirmed라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 옵젝이고 이 has confirmed 프로퍼티는 불리언 타입 그리고 order data라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 있는 옵젝이고 이 타입은 당연히 order data 타입이죠. 그러면 여기서 바뀌어야 되는 게 has confirmed는 옵젝트에서 따와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has confirmed는 옵젝트에서 따와야 됩니다. 이 canceled 모달은 오더 데이터를 가지고 더 이상 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바뀔 건 이제 더 이상 없고요. 이제 여기서 return 되는 값은 above warning 모달 스트림에서 return 되는 값은 has confirmed가 오더 데이터이기 때문에 다음 로직에서 돌아가는 오퍼레이터는 이 오더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confirmed 모달은요. has confirmed는 이제 여기서 필터링 할 때만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스트림에서 는 이제 has confirmed가 필요 없게 됩니다. 더 이상 has confirmed가 필요 없어서 맵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녀석만 리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더 데이터만 다음 스트림으로 넘겨줄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은 편하겠죠. 그리고 여기다 observable 데이터 타입 정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재료는 전부 다 만들었어요. 재료는 다 만들었는데요. 뭐가 있냐면은 재료들이 레스덴1 사토시가 있고요. 모덴1 사토시, 유저 밸런스 스트림, insufficient fund, sufficient fund 이런 재료들을 다 만들어서 이제 남은 거는 조합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을 한다는 거는 일단은 에러 케이스들하고 석세스 케이스하고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석세스 케이스는요. 석세스 케이스는 그러니까 오더가 들어가는 케이스는 유저가 컨펌 모달을 했을 때 하고 그리고 워닝 모달 자체가 안 떴을 때예요. 이 두 개가 석세스 케이스인데요. 얘를 저희는 머지를 해서 석세스 스트림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석세스 스트림은 confirmed 모달이거나 no warning 모달을 합쳐놓은 녀석이다. 자, success라는 애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cancelled 모달 같은 경우는 에러 케이스예요. 에러 케이스니까 여기다가 less than 1 사토시도 에러 케이스, insufficient fund도 에러 케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러 케이스로서 마지막으로 cancelled 모달 스트림도 에러 케이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세 가지는요, 에러 케이스로 결국 오더 컴포넌트의 캐치 에러로 넘어가서 오더가 안 들어가고요. 이 석세스 케이스는 결국에는 이 스트림으로 왔다는 거는 전부 다 석세스를 했다는 거여서 오더가 들어가는 로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같이 석세스 스트림으로 만들어 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좀 파이브를 해주고요. 이 파이브로 넘어오는 값은요, 에러 케이스 아닌 것들만 넘어가게 됩니다. 즉, 얘가 에러가 나면요, 이 파이브를 안 타고 바로 컴포넌트에 있는 캐치 에러로 바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파이브를 탔다는 뜻은 success라는 뜻과 같은 거죠. success만 파이브를 타게 되는 거예요. 자, success의 경우에는 저희가 또 이제 스위치 맵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넘겨주면 되는데요. 보통 이제 http.post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넘겨주겠죠. 근데 저희는 서버가 없기 때문에 가짜로 그냥 콘솔 로그 해줄게요. 콘솔 로그를 해주고 여기서 받아오는 값은요, 오더 데이터를 받아옵니다. 오더 데이터를 받아오고요. 이 오더 데이터에는 그게 있었죠. price하고 amount. 그래서 얘를 바로 그냥 여기서 받아올게요. price하고 amount를 받아오고요. 콘솔 로그에다가 price 그냥 잘 주문됐어 라고 로그를 찍어도록 하겠습니다. price는 이 가격에, 그리고 amount는 amount로 주문이 잘 들어갔습니다 라고 로그를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러가 뜨고 있는데요. 이거는 return을 안 해줘서 그런 것 같아요. return 뭐를 해줄까요? return 뭐 success라고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로직이 구현이 됐습니다. 일단 잘 도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에러 케이스는 저희가 less than 1 사토시였죠? less than 1 사토시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0 BTC 곱하기 1은 0 BTC이기 때문에 1 사토시 이하이어서 에러 케이스 이렇게 뜨고요. OK를 누르게 되면은 캐치 에러 부분이 돌아가서 캐치 에러 블럭이 돌아가서 이 에러 첫 번째 에러 케이스 less than 1 사토시 에러가 뜨는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insufficient fund예요. insufficient fund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돈이 모자랄 때 띄우는 에러죠. 그래서 저희가 1BTC로 100개 이상 1000개의 룸을 보낼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보내게 되면은 BTC가 부족합니다 라고 에러 모달이 띄우고요. OK를 누르면은 컴포넌트의 캐치 에러에 잘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러 케이스 코드와 함께 메시지도 제대로 들어가고 있고요. 다음 에러 케이스는요, 캔슬드 모달이에요. 그러면은 일단은 전부 다 잘 주문이 들어가게 해서 컨펌 모델을 띄워야 돼요. 자, 컨펌 모델이 잘 띄워졌죠? 원인, 구매하시려는 가격이 라스트 프라이스보다 옵스트 큽니다. 그래 주문하겠습니까? 해서 여기서 캔슬 모델 스트림을 태우려면은 캔슬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캔슬 버튼을 눌렀을 때 저희는 이제 이 에러 케이스가 FE 에러 03하고 유저 캔슬 모달이 캐치 블록으로 넘어가면 되겠어요. 지우고 캔슬을 누르면요, 보시는 것과 같이 에러
세 번째 에러와 유저 캔슬 모달이라는 애가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이제 석세스 케이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모달을 안 띄워 볼게요. 모달을 안 띄우는 케이스를 지금 여기죠. No warning modal stream 케이스를 구현을 하려면요. 일단 저희가 fake last price는 0.0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룸의 가격이 똑같이 할게요. 그냥 0.01이면은 5% 이하죠. 똑같은 값이니까 0%죠. 값이 같아서 하나를 부르게 되면은 바로 이 컨솔 로그가 띄우고 석세스를 리턴해 주게 되겠죠. 이 석세스를 리턴해 주면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스위치 맵은 항상 옵서브를 리턴해 줘야 됩니다. 마지막에. 자, 다시 0.01이었죠? 01이란 가격으로 1룸을 사게 되면요. 그러면은 오더 서비스에 이 로고가 띄워지고 석세스라는 로고도 같이 띄워지겠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리턴되는 값이 컴포넌트에 subscribe로 들어가는데 석세스에 석세스가 뜨겠네요. 그래서 리밋 버이를 누르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price 0.01 amount 1로 주문이 잘 들어갔습니다. 라고 로고 뜨고 석세스 케이스 on next 펑션이 불리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세스 케이스는 confirmed 모달이죠. confirmed 모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격을 좀 비싸게 해서 주문을 넣었을 때 모달을 띄워서 컨펌을 하게 되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석세스 케이스로 잘 넘어가는 것을 이쪽으로 잘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트림을 조합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복잡한 로직을 구현해 봤고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요. 지금은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굉장히 쉽게 넘어갔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동기하고 비동기 코드하고 섞여 있어요. 이런 동기하고 비동기 코드가 섞여 있는데 저희는 되게 전부 다 스트림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조합을 해서 넘어갈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쇼 얼럴 모달 같은 경우에는 유저가 컨펌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로직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스트림을 리턴해 가지고 바로 핸들링 해 가지고 아주 쉽게 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복잡한 로직을 전부 다 구현할 수 있고요. 이걸로써 이 비디오에서 커버하려는 것들은 전부 다 커버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RxJS만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는데 다음 영상은 이제 앵귤라에서 어떻게 하면은 복잡한 앱을 만들 때, 복잡하다기보다 큰 앱을 만들 때 어떤 구조로 해야 잘 정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